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후쿠오카에서 돌아왔고 쇼핑해온 물건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째 날에 캐널시티를 가장 먼저 갔어요. 그래서 캐널시티에서 동부리공화국을 갔었는데, 동부리공화국에서 제일 먼저 이 친구를 구매했습니다. 물조리개고요. 여기 부분으로 물이 나오는 거고, 토토로 모양인데 귀엽고 목을 넣는 구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장식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구매를 했고, 제가 토토로를 본 지는 좀 오래돼서 최근에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작은 소토토로랑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물뿌리개 근처에 화분 옆에 이거를 조그만하게 장식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들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리공화국에서 요 지지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했어요. 사실 지지 인형이나 지지 피규어가 갖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게 없고 그 오염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는 요거 테이프만 구매를 했는데, 반다이 남코 들어가는 길에 굿즈샵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이름은 없고 아마 영상에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 컵에 들어있는 지지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팔도 흔들려요. 그래서 지지는 요거로 사는 걸로 대신했고요. 다음으로 반다이 남코에 가서 박스 가차를 좀 했는데, 하이큐 박스 가차를 해서 쌍둥이 형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초코린 은혼을 했는데, 제가 은혼을 아직 초반 보고 있어서 이 친구 이름 모르는 친구가 하나 나왔고, 히지카타는 제 최애는 아니라서 좋아하는 친구에게 나중에 만나는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가차에서 뽑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뽑았고요. 애니 굿즈를 설명드리니까 계속 애니 굿즈를 설명드리면은, 제가 점프샵에 갔는데 생각보다 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티커 2개만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로프트에서 사카모토 데이 팝업처럼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고무 스티커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 스티커 종류를 계속 소개시켜드리면, 요거는 다이소에서 치이카 스티커 구매해봤는데요. 아직 열어보지는 않아서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요. 귀엽다. 어딘가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봤고, 치이카 굿즈들을 더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원래 요거를 다이소나 세리아나 이런 데서 세리아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세리아에 있는 거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저렴해서 그런지. 근데 그 키디랜드에 치이카와 모여있는 쪽에 가서 보니까 요런 앞머리 잘못 잘린 하치와레나 옷 입고 있는 치이카와나 라코도 있었고요. 그 세리아 같은 데는 라코처럼 약간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다 품절이더라고요. 거의 모몬가나 시사 정도만 남아있었고, 얼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렴한 걸로 구매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전 키디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류도 훨씬 많았어요. 다른 얼굴 있는 뭐 하치와레나 치이카도 많이 있었고, 저는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로 사고 싶어서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차를 돌려서 나왔고요. 제가 이 시계를 갖고 싶은데 아마 이게 먼저 나왔던 1탄이었던 것 같고 이게 2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가차 돌려서 뽑았고, 이거는 박스 가차로 파는 데가 있어서 박스로 구매해봤는데 치이카가 나왔습니다. 저는 치이카와나 하치와레나 라코 중에 나왔으면 했는데 시사도 좋아해서 이렇게 2개만 뽑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이카와 친구들은 키링이 하나도 없어서 키링을 구매해봤는데, 이것도 키리랜드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이카와 치아이라 키링, 그냥 기본을 갖고 싶었어서 기본 키링을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치이카와 티슈, 다이소에서 판매하는데 제가 이런 작은 티슈들을 잘 갖고 다니거든요, 파우치에.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요 미코 프렌즈 친구들을 우연히 알게 돼서 조금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확정 가차로 요거를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가차 시리즈인 가차로 이렇게 곰하고 고양이를 추가로 뽑았고요. 키링으로 뽑았고, 또 로프트에 갔더니 약간 올려놓는 피규어인데 실바니안처럼 좀 보송보송한 재질로 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가차 하나 구매했고, 강아지가 나왔어요. 반다이 남코에 요거 쿠지로도 제가 가는 날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굿즈가 좀 큰 인형이랑 베개 같은 걸 줘가지고 너무 커서 들고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시도를 못 해봤고요. 그래서 미코 프렌즈 친구들을 이렇게 해봤고, 실바니안 얘기를 한 김에 실바니안에서 구매를 한 게 있는데, 제가 파르코 백화점에서 실바니안 스토어를 갔다가 요거 두 개를 구매했어요. 요거는 제가 한국 실바니안 샵에서 되게 큰 피규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늑대 하나랑, 제가 이 바나나 늑대 키링을 진짜 예전부터 엄청 갖고 싶었는데 한번 구매를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 했다가 취소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계산대에 있었는데 1인 1개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 키링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출시했을 당시에. 그래서 파르코 실바니안 스토어에 가면 계산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실바니안 같은 재질의 쿠로미, 제가 쿠로미를 좋아해서 쿠로미도 같이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디즈니 스토어에서 요 바니를 구매했는데, 이게 제가 여행 이틀 차인 18일날 나오는 굿즈였어요. 새로 발매한 굿즈인데 요거랑 회색깔 토끼가 하나 또 있었는데 저는 얘를 더 좋아해서 얘를 구매해봤고, 첫째 날 디즈니 스토어에 가는, 캐너시티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에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귀여워서 사려고 하니까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르코 백화점 지하에 그 식품관이 아니고 약간 작은 마트 같이 식료품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옆에 디즈니 스토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디랜드에서 산 미피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키링이고요. 그리고 키디랜드에 이 작은 미피 피규어들을 여러 개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오염이 너무 심해서 얘도 약간 오염이 있긴 하거든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유령 미피만 구매를 했고, 그리고 요런 플라스틱 재질이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서 이 도자기로 된 미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회색깔 토끼 하나를 구매했고요. 요거는 에어팟 케이스인데 에어팟 말고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디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리도 튼튼한 걸로 돼 있고 해가지고 에어팟을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텐지 지하상가에 있는 산리오 비비틱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캐너시티에 갔던 산리오 샵에는 요 제품이 없었는데 요거 오니기리 주먹밥 시리즈로 키티랑 포차코 두 가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몇 개 안 남아 있어서 친구들도 다 하나씩 구매를 했습니다. 귀여워요. 그래서 요거랑 산리오 샵에서 구매한 거는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요거는 캐너시티에 있는 산리오 샵에서 구입을 했고요. 요런 거 선물용으로 요거는 구매했는데 카드 지갑으로 친구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이소에도 이런 파우치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투명 파우치. 근데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선물용으로는 저는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브러쉬 같은 거 여행 다닐 때 화장품 브러쉬로 브러쉬 케이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2개 구매를 했고요. 산리오 제품이 다이소에도 많으니까 다이소에서 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이거는 면봉 케이스인데 면봉 말고 다른 거 뭐 유산균이나 알약 같은 거 채워서 다녀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요거랑 또 산리오에서 나온 폼으로 된 제품은 이렇게 있는데 크림 같은 거 넣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약 같은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써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뽕은 다다익선이니까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약통이 하나도 없었어 가지고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이지만 이 약통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여행 다닐 때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칫솔 꽂이 하나 구매했는데 이것도 떼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제일 깨끗한 거 한 개만 저 혼자 쓰려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지퍼백 이렇게 약간 뭐지 안아줘 안아줘요 시리즈가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퍼백도 2개 구매를 했고 일단 아마 다이소에 가서 파우치 쇼핑하러 기본적으로 파우치를 사러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하칸타야 버스터미널에 있는 다이소를 제일 먼저 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브이로그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 예쁜 투명 파우치는 엄청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다이소에는 하나도 없었고 요거 이렇게 천으로 된 파우치만 많이 있었어서 일단 천으로 된 파우치로 요거 하나 구매를 했고 그리고 요거 마리로 된 마리가 있는 요것도 뭐 생리대 같은 거 넣기에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 파우치는 제가 다이소 텐진에 있는 거랑 하카타에 있는 거랑 이것저것에서 좀 산 건데 아무튼 산리오 파우치가 많이 없어서 그냥 사이즈별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로 몇 개 샀고요. 이런 것도 브러쉬나 화장품 아이섀도우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여행 다닐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사이즈별로 조금 여러 가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컵이도 이 안에 사서 가져온 물품들 넣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파우치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것도 신발 넣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운동화 같은 거 너무 커서 안 들어갈 것 같고 여름 신발 쪼리나 플랫슈즈 같은 거 넣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여행 갈 때 쓰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또 산 것 중에 요거 케이블 보호 캡 이것도 시나모로라고 키티로 구매를 해봤고요. 다이소에서 산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고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식전에 먹는 에사비 같은 거 한 3-4알 들어갈 것 같아서 이것도 사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여행 가셔서 짐 풀고 싸고 그럴 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면 사야지 하고 리스트에 써두고 갔었거든요. 근데 귀여운 게 많아서 이거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하나 구매해서 짐 쌀 때 유용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 다이소에서 산 거는 마지막으로 이걸 사봤는데 여름에 그 벽에다가 시원한 느낌으로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장식용으로 쓰려고 하나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봤고 다음으로 무지에서 산 시계 이게 날짜랑 온도 타이머도 되고 시간도 되는 건데 제가 모니터 받침대를 하나 샀는데 거기다가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물론 한국에도 팔지만 아무래도 일본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해서 무지에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무지에서는 요거
물론 한국에도 있는 제품이지만 일본이 더 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약 넣기도 좋고 여러 가지 사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로프트랑 노큐엔즈에서 산 것들인데 문구 제품들을 조금 구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지만 제가 로프트에서 산 거라서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면 틴 케이스가 은방울꽃 모양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차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글라스펜인데 제가 글라스펜을 하나 일본 가서 사야지 하고 갔었는데 생각 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제품을 로프트에서 발견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 들어있고 크기가 크진 않고 작은데 저는 글라스펜을 잉크 시험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해 보려고 했던 거라 이렇게 짧은 글라스펜을 하나 샀고 이렇게 아마 받침대인 것 같죠? 그래서 컬러도 파스텔 톤으로 하늘색, 핑크색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혹시 로프트 가실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랑 이것도 로프트에서 산 집게인데 제가 필사를 한번 해보려고 집게를 2개 구매했고요. 그래서 필사용으로 라이프 노블 노트랑 미도리 노트 좀 큰 사이즈로 책을 필사할 거라서 이거는 줄로 했고 이거는 무지 노트로 하나씩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들을 몇 가지 좀 샀는데 로프트인지 노큐엔즈인지 약간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바꾸는 안 하거든요. 근데 스티커 욕심이 좀 많아요. 언젠가는 쓰니까 스티커 몇 가지 구매를 했고 요거는 확실히 로프트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로 돼 있어서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친구랑 반반 좀 나눴는데 이렇게 후르츠산도 약간 메론 소다처럼 돼 있고 한 3-4장씩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모양이랑 파르페 고양이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시리즈가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강아지 좋아하는데 포메라니안이랑 보더콜리 스티커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포스트잇인데 포메라니안 제가 포메라니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포메라니안 스티커가 아니고 포스트잇이고 이게 제가 이거 구매했고 친구가 시바견을 구매해서 둘이 반반 나눴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시켜서 책상에 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세워두실 수 있는 형태라서 다른 강아지 종류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프트 가실 일 있으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프트인지 도쿄엔진지 좀 헷갈리네요. 아마 영상에 나올 거예요. 그 전 영상에.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커팅해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고양이랑 이렇게 우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구매해서 친구랑 반반 나눈 건데 또 쏟아졌다.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접착력도 좀 오래 보존될 것 같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서 보관되고, 이거 반 나누다가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언니랑 친구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여기 이 모양, 그리고 이 모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라서 둘이 반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로프트에서 구매했는데 카드인데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뜯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이 자수처럼 돼 있는 이 부분의 엠보싱이 엄청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카드를 넣고 따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 있는 카드인데, 편지 봉투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었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카드만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강아지 스티커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강아지랑 뱁새, 흰 오목눈이? 오목눈이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렇게 귀엽게 여러 가지 컵 스티커가 있어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쿄엔즈에서 우양산을 하나 구매했어요. 연보라색인데 이렇게 고양이 패턴이 있는 건데 안에 그 안막처럼 까맣게 내지는 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그냥 했습니다. 제가 안에 검은색 안막 효과가 있는 양산을 하나 조그만한 게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우산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UV가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 하나 구매를 했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로프트에서 산 가방인 에코백인데 은방울꽃 자수가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휘뚜루마뚜루 되게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쓰기 좋은 컬러라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왕구류, 몽구류는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돈키호테에서 선물용으로 산 후쿠오카 자석이에요. 생각보다 후쿠오카 자석이 예쁜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돈키호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큐피 캐릭터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츠 라멘 모양으로 명란도 있고 딸기도 있었는데 농구츠 친구가 가장 귀여워서 이거는 그 하카타 마인구라고 그 지하상가? 그 통로에 이렇게 있는 캐릭터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다음으로는 화장품, 주방용품, 의약 외품, 의약용품 이런 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거는 무지에서 구매한 키친 앤 베스룸 클렌징 시트. 클렌징 시트인데 이게 요새 유명한지 약간 주력 상품으로 매대 잘 보이는데 엄청 많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씩 뜯어서 쓰는 건데 수전 청소하는데 괜찮다고 해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지에서 구매를 한 것 같고 밥알이 안 달라붙는 밥주걱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새 김밥 싸고 밥알이 안 떨어지는 거에 되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 주걱을 하나 사봤고, 이거는 무지에서 산 잼스푼인데 그 병 같은 거 달라붙은 거 싹싹 긁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한 요 정도 길이의 좀 짧은 제품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좀 깊게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제가 BBBN에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스댕으로 된 접시가 하나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프렌치 토스트랑 아니면 크로플 같은 거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접시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종지는 스튜디오 1156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 이렇게 가운데에 야채, 채소류, 과채류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컬러 조합을 고민해서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두나 회 먹을 때 조그만한 종지에 간장 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여러 군데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드럭스토어에서 산 제품들인데 이거는 유명한 61번
칫솔입니다. 왜 찌그러졌지? 칫솔이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나만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요거 헤어스프레이 제품. 이것도 엄청 유명한데 저는 작은 걸 사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던 드럭스토어에 이 사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걸로 구매를 했는데 사용은 안 해봤는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여름에 오사카 가서 한번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고정이 잘 되는지. 그리고 미용 쪽으로 넘어오면 요거는 유명한 밀라노 CC 에센스인데 요거랑 또 유명한 이거 사나 두유 크림 아이크림으로 사용하는 거 요것도 구매를 해봤고, 다음으로 비올의 선스프레이인데 엄청 물처럼 가벼운 형태라서 여름에 뿌리기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선크림이나 선스틱이 사실 바르는 게 귀찮은데 요거는 그냥 뿌려서 하는 제품이라서 얼굴에는 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눈에 들어가면 되게 따갑다고 하니까 몸 쪽에 뿌려주시는 걸로 해서 요것도 추천드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가글인데 이걸로 가글 하면은 안에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한번 입속이 많이 찜찜할 때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구매했고, 다음으로 유명한 제품이지만 오타이산 가루로 된 거. 제가 가끔 소화가 엄청 안 될 때가 있어서 효소로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먹으려고 작은 거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샤론 파스. 원래 유명한 건 초록색 상자인데 제가 그 파스 접착제 알러지처럼 너무 오래 붙이면은 두드러기가 나서 핑크색이 좀 순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색 샤론 파스를 하나 사봤고, 이건 돈키호테에서만 본 것 같아요. 다른 드럭스토어에서는 못 봤고요. 그리고 화장실 매너 용품이죠. 그 큰일 보기 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거나 끝나고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이나 다른 남의 집에서 화장실 가야 될 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루로 되어 있는 클렌징 제품이라고 했는데 여행 다닐 때 조그만해서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여행용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노 헤어팩도 유명하지만 여행 다닐 때 그 헤어팩 제품이 튜브 형태도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통으로 된 제품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으로 된 거나 아니면 튜브로 된 걸로 해서 여행 갈 때는 챙겨 다니는데 워낙 유명하고 일본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제품도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뭐 후기는 워낙 좋아서 퀄리티는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멀미 캔디인데 제가 가끔 차멀미가 좀 심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렌즈를 껴서 인공 눈물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원래 까만색 이 회사에서 나온 까만색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그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만 구매를 해봤고 콘택트 렌즈를 껴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비슷한데 이 제품이 노즐이 좀 작게 나와서 뭐 겉으로 잘 안 흐르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막 이걸 눈에 넣는다고 많이 흐르거나 하진 않지 않나요? 아무튼 뭐 유명하다고 해서 인공 눈물은 다 익선이니까 한번 구입을 해봤고, 제가 화장품 종류는 많이 구입을 안 해가지고 아이섀도우나 이런 거 많이 사시긴 하는데 저는 펄 들어간 제품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편이라서 이거는 세잔느 블러셔인데 이것도 약간 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미세한 펄이라서 한 번씩 또 펄 제품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캔메이크 크림 치크인데 이것도 약간 펄이 들어있기는 해요. 이거는 5호고 열어보면 크림 타입이고 이렇게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은지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모찌프루 2호가 제일 유명한데 저는 쿨톤이라서 2호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게 플럼핑 효과도 있고 되게 투명하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약간 착색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2호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웜톤 분들은 하나 사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찾기가 진짜 힘들기는 해요.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사가셔서 그런가. 이거는 약간 이런 자줏빛 컬러에, 제가 3호나 5호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거는 이 모찌프루 특유의 투명감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호만 구입을 해봤고, 아무튼 2호가 진짜 예쁘니까 2호가 잘 어울리는 분들은 꼭 2호 모모 컬러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클레드 보때, 제가 트위터에서 한번 엄청 유명하게 여름 제품으로 플로어가 들었었는데, 여름에 화장 잘 안 지워지게 도와주는 롱 레스팅 하이드레이팅 베일이라는 제품이고요. 아마 베이스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오사카 가는데 화장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보지는 못했고 후쿠오카 면세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7,500엔에 구입을 했고, 혹시 이 제품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공항 면세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프라이머처럼 쓰려고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시로는 텐진의 이와타야 백화점에서 구입했는데, 원래는 바디미스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시로 향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뿌렸을 때 오래가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미스트가 좀 저렴하니까 바디미스트를 사서 차라리 자주 뿌리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바디미스트를 사려고 하다가 그 직원분한테 요거를 영업당해서 샀는데, 제로 프리지아 미스트라는 오드 퍼퓸이고요. 가격은 한 11만원, 12만원 아래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가서 구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본에만 나오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프리지아 향수 유명한 게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여러가지 노트가 더 섞여있는 제품인데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 시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쇼핑백이 하나 있는데, 저도 장바구니를 항상 들고 다녀서 그 쇼핑백은 거의 안 받거든요. 근데 시로에서 물건을 사면 쇼핑백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소재도 튼튼하고 여름에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이즈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이즈는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쓰기도 좋은 컬러고 해서 향수랑 같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화장품하고 드럭스토어에서 산 물품은 이 정도인 것 같고, 다음으로 음식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음식, 간식, 술 등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정동젤리라고 하는데 도쿄엔즈에서 구입했어요. 도쿄엔즈 빼고 다른 데서는 좀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종류도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지역의 특산품,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로 만든 것 같은데, 저는 패션후추랑 청귤, 이거 천도복숭아, 그리고 레드망고 이렇게만 구매를 해봤어요. 젤리가 워낙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저도 젤리를 좋아하는데 엄청 많이 사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못 사왔는데, 다음으로 이거 포도 젤리인데, 제가 포도맛 젤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고미를 진짜 좋아해서 포도향 간식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것도 약간 새콤한 젤리라고 해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 말고 이거 퓨어도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 퓨어 젤리랑 이렇게 다이소 가니까 작게 포장되어 있는 간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물용으로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청포도맛, 포도맛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젤리를 워낙 곤약 젤리는 유명하니까, 근데 유바리 메론 맛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새로 나온 건가? 나온 지 됐는데 하여튼 전 처음 봐서 메론하고 사과 포도하고, 다이소 가면은 조금 작게 파는 제품들이 있어요. 요거에 비하면 좀 작은데 저는 작게 그냥 여러 가지 맛을 맛보고 싶어서 작은 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마트 가서 사시면 훨씬 커요. 그리고 다음으로 무지에서
제가 티백으로 된 티나 이런 거 좀 몇 가지 구매를 했는데, 이 화이트 피치 백도 그린티 요 파우더가 왠지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루이보스 같은 찬데 루이보스 티로도 있길래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찬물에도 더 잘 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둘 다 먹기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제가 그 편의점에서 잘 사먹었던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가 있는데, 그게 리치 앤 썰트 맛이었거든요. 그 리치랑 소금 맛이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게 근데 무지에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운동할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입냄새템. 입냄새 민트 같이 이것도 입에서 톡 터트려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너무 쓴 거보다 이렇게 과일 향 첨가된 게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약간 캔디 타입으로 민티아가 좀 그런 타입이라면, 얘는 jelly 같이 되게 신기한 식감인데 살짝 깨물면 톡 터져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쓴 것만 먹어봤는데 포도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 맛을 좋아하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돈키호테에서 구입했어요. 다른 데는 그 민트 맛은 많은데 이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키호테에만 있어서 이거는 돈키호테에서 발견하고 구매를 했고요. 다음으로 민티아도 많이 사시죠. 다이소에서 민티아가 되게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서 사면 좀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다이소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고, 저는 과일 맛을 좋아해가지고 이건 새로 나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티아를 몇 개 구입을 해봤고, 선물용으로 사시면은 다이소에서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한국 분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인데, 고구마 캐러멜인데 껍질째 먹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요것도 돈키호테에서 샀어요. 이것도 사봤고, 이것도 돈키호테 샀는데 피스타치오 초콜릿인데,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라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시과자인데 친구 남편 선물용으로 한번 사봤고요. 이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브루본에서 나온 건데, 제가 약간 이런 바사삭하게 부셔지는 페스츄리 같은 질감의 과자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제 취향일 것 같아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캔디류 같은 거를 설명드리면, 이거는 용각산 캔디. 이거는 저희 엄마가 목을 쓰는 직업이셔서 목 아플 때 드시라고 엄마 선물용을 사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블루베리가 뭔가 더 첨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선물용으로 한번 사봤고, 초콜릿 종류 중에 이거 커피 비트인데 이건 좀 큰 거고, 요만한 한 반만하게 작은 것도 있어요. 커피 초콜릿인 것 같고, 제가 커피 맛도 되게 좋아해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무지에서 산 이런 초코 코팅된 보리 과자라고 했는데, 아마 조리퐁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세븐일레븐에서 먹어서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서 하나 사봤는데, 그거는 좀 푹신푹신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딱딱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후기를 전할 수 있으면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코 과자 중에 여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동생이 세부 갔을 때 선물해줬던 초코 과자 중에 초코 코팅된 안에 이렇게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 있던 과자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슷한 재질일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이온몰에서 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혹시 한번 발견하시면은, 옛날에 그 한국 과자 중에 팅글인가? 그런 과자가 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초코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고, 다음으로 또 무지에서 제가 한 번도 바움쿠엔을 무지에서 먹어본 적은 없어서 무지 바움쿠엔도 커피 맛으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칼디에서 다크와즈를 팔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유통기한도 이런 제품들이 다 길어서 2월 20일, 5월 26일인데 이런 것도 그냥 간식을 주거든. 이건 살구인 것 같아요. 아쌈티 애프리코 다크와즈인데 아쌈이랑 살구
돼 있는데 제가 다크아즈도 좋아해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칼디에서 산 제품들은 이렇게 드립백 사봤는데 저희 집에 커피 머신이 있긴 한데 가끔 다른 커피를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립백 종류를 몇 가지 사봤고, 드립백하고 요거는 티인 것 같아요. 티백도 몇 가지 구매를 해봤고, 또 칼디에서 산 제품 중에 이거 브랜디 밤조림, 술로 절인 보니밤 같은 건데 이것도 위스키 같은 거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칼디에서 요즘 유명한 차슈 만드는 팩인데 이거 잘라서 삼겹살을 좀 넣고 아마 전자레인지 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크로 구멍을 내고 담가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차슈가 된다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어디 지점은 1인 2개 제한이 된다고 봤었는데 제가 갔던 그 파가타 마루이에 있는 칼디 갔었거든요. 거기가 면세가 되는 지점이고 마감 시간 다 돼서 갔는데 되게 한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선물용까지 해서 여러 개 구입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식료품점에서 산 것들은 유명한 유부 컵라면, 그리고 UFO 야끼소바. 유부 컵라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그 오사카 쪽에서 나오는 거랑 도쿄 쪽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제품이 맛이 약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살필 겨를까지는 없어서 그냥 보이는 걸로 한 개씩 사봤습니다. 둘 다 먹어본 적은 없어서 근데 맛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사봤고요. 다음으로 오차즈케. 네, 이게 제일 기본 맛이에요. 근데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요거 밥에 말아서 고등어 뭐 이렇게 생선하고 참치나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찬물에도 잘 녹고 약간 짭조름해서 간도 돼 있고 요것만 하나 타서 밥에 물 말아서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고 여름에 더운데 요리하기 싫은데 이런 걸로 먹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잘 먹는 제품이라서 여름에 먹으려고 2개 구입해봤고, 이거는 티라미수 초콜릿인데 가운데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이에요. 밖에는 초콜릿으로 푸는 게 있고 또 간식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죽순 과자 이것도 많이 사시는데 제가 초코송이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맛이라고 해서 이거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그 모모야였나? 모모야 라유. 요거는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마파두부 같은 것도 많이 만드는 편이라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사봤고, 제가 텐진에서 그린 빈투바라는 초콜릿 파는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사실 오랑제뜨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오랑제뜨를 사려고 갔는데 거기서 시식을 몇 개 해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게 넘버원 제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호지차 맛이거든요. 근데 되게 제가 호지차도 좋아해서 되게 약간 씁쓸하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류가 여기 초콜릿 진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한 번쯤 고급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가보셔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하셔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쿠키 메론 맛인데 이 켄탈레프 메론, 일본에서 유가리 메론이라고 불리는 주황색 메론 과자인데 이거 하나 너무 커 보여서 친구들하고 하나를 사서 3으로 나누자 해서 샀는데 이게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한 건 한 요만한 봉지든가 아니면은 안에 상자로 좀 나눠져 있을 줄 알았는데 작은 상자로, 근데 이렇게 한 개 스틱씩 돼 있고 좀 큰 빼빼로예요. 근데 맛은 달달하고 맛있었고 그 메로나 맛?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드럭스토어 같은 데 많이 있었고 돈키호테에서도 봤고 면세점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면세점에서 구입하셔도, 짐이 많으면 면세점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시내에 있는 드럭스토어 같은 데가 훨씬 싸고 거기 가격에서 또 면세가 되고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할인 쿠폰도 주니까 그런 데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할 것 같아요. 면세점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시내 가격보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시내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2병 구매했는데요. 요새 면세 한도가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는 2병까지만이었는데 이제는 병수는 관계없이 2리터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720ml고 얘가 700ml라서
둘이 합치면 1420인데 한 1500이라고 잡아도 나오면 한 500ml 정도가 되는데 500ml짜리 이런 선물용이나 가격대가 좀 있는 것들 중에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얼른 양주나 이런 회사들이 힘내서 500ml짜리 술을 많이 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싸이 23은 워낙 유명한데 예전에는 면세점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글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후쿠오카 면세점 리뉴얼된 후로 이제 가보니까 다싸이나 사케나 이런 제품들 굉장히 수량 여유 있게 갖다 놓고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도 비행기 면세로 원 플러스 원은 아니고 2병 구매하면 조금 할인 행사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저렴한 거는 그 텐진에 있는 이와타야 백화점 지하 2층에 다싸이 스토어에서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상자가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상자 없는 가격으로 하시면은 5,000엔대 아마 5,200엔, 5,300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포장도 잘 해주시니까 깨지지 않게 잘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싸이는 처음인데 술을 못하는 친구들도 다싸이를 먹어본 후기가 다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나중에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야마자키 12년은 텐진에 있는 린사스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스키 전문점이 있어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야마자키나 히비키 같이 찾기 힘든 양주 종류가 조금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는데 워낙 찾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이걸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생이 야마자키 12년을 구매해달라고 해서 구매를 했고 제가 야마자키는 안 먹어봤는데 히비키를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히비키가 여자분들은 훨씬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튼 동생을 주려고 야마자키 12년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세점에서 과자를 좀 샀는데 로이스는 워낙 유명하니까 로이스 감자칩이랑 이거는 마차 쿠키 사이에 딸기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시식해 주셔가지고 샀는데 차갑게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상자에 6개 들어있고 한 1,050엔?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맛도 되게 고급지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면세점에서 뭐 히요코 만주나 뭐 도쿄 바나나도 좋지만 요게 조금 교토에서 온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맛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일본에서 구매한 것들은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고구마 과자 요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텐진 지하상가에 있는 이모야 킨지로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얇은 고구마칩 버전이고 이게 유명한 그 스틱 형태인데 원래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텐진 지하상가에 토요일 한 4시경에 갔는데 그 큰 사이즈가 품절됐다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은 걸로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 아마 뭐 외국인 저희 한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이제 워낙 많이 사가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걸 꼭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품절될 거라고는 생각 못해서 거기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 종이백에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건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밀봉돼 있는 거는 품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사실 분들은 일찍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월 19일에 구매했는데 유통기한도 6월 12일로 생각보다 길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으니까 텐진 가시면 이거는 꼭 필수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온 쇼핑 하울은 여기까지. 조금 두서없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만큼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